네, 절대 전략 이어가기 전에 좀 전에 나온 속보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장 마치고 나서 속보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K 백신 허브 관련된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이와 관련된 멘트들이 하나둘씩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 혹은 정책 발표는 장 마치고 나서 하더라고요. 한 3시 30분 이후에 뉴스 나온 것 가운데서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보시면은요. 2025년까지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5년간 2조 2천억 원가량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국산 1호 백신 언제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지치셨다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기대한다라는 멘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들이 먼저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좀 더 증권사 분석이라든지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백신 허브 관련된 회의 오늘 장 마치고 나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애국인 불쏘시개 효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은 좀 그동안과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소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막판에 또 매수로 다 왔네요. 코스피 코스닥 매수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렇죠. 오늘 애국인 투자가들은 현물에서 장 막판에 매수로 좀 돌아섰지만 대체적으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에서 보니까 한 5조 5천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막혔던 흐름 자체가 오늘 전반적인 선순환 효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오늘은 쉬었지만은 외국인 투자가 3일 동안 매수했던 불쏘시개 했던 역할 자체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장 한마디를 외국인 불쏘시개 효과라고 좀 잡아봤고요. 자, 오늘 국내 시장 자체는 전일 미국 시장 자체가 고용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왔었죠. 민간 고용 지표 자체 거의 쇼크 수준에 좀 나왔었고 또 다음에 연준의 부의장이 약간 더 매파적인 좀 발언이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 자체는 고점 근처에서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됐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워낙 국내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국내 시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3일 동안 대규모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보면 장막판에 외국 투자가들 현물에서 매수로 돌아섰지만은 거의 장중 내내 약간의 매도가 좀 나왔었던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 대규모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했던 선물 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한 1,00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최근 시장에 강한 흐름을 전개됐던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늘 외국 매수가 유입됐지만은 최근에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약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의 1% 가까운 1% 넘게 상승했었죠. 코스닥 시장 종가상으로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 수급 효과를 좀 강하게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외국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입됐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약간 소폭 매수로 지짐을 좀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한 상승 흐름을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3,280포인트 언저리에서 좀 저항이거든요.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 지수는 3,280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짧은 저항을 좀 받을까로 해서 그 선의 저항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쏠리면서 개인 투자가들도 그쪽에 매수에 집중한 게 아닌가 그 효과 자체가 나타났다고 이제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효과를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업종은 별로 특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만 전체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던 거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들은 대체로 보면 거의 빨간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코스피는 특별한 업종은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업종의 종목별 특징을 본다 한다면 요즘 의료기기 종목들이 잘 나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난주 이 시간대도 워낙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징 종목으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워낙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부분이었다가 향후에 또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관련된 의료기기에서도 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센스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괜찮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들 대체로 실적들이 좀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또 향후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될까. 그 다음에 오늘 특징 종목을 한 종목 꽂는다 한다면 요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바람을 들면서 반도체 쪽에 중성 장비 종목도 또 상당히 강한 부품 종목도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텍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 넘게 급등이 나왔죠. 신텍. 작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주목하는 주식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엑스콘과 더불어서 제가 추천 종목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엑스콘도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두 종목의 특징이 DDR5 관련 수혜주라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도 무작 장비 종목보다는 DDR5라든가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들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도 시장에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특징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신택 그때 방송에서 열심히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한 번 더 기억을 해뒀었는데 시장에서 급등주 리스트에서 만나니까 또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장은 어떨까요?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제시해 주시죠. 예, 내일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쉬었는데 또 약간의 숨고르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속도 조절. 내일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재개될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추가 매수한다면 다시 반도체를 사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도 보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오늘 샀던 것 자체는 1600 전기전자 쪽을 샀거든요. 전체 700억 매수 중에서 전기전자를 샀다는 측면에서 내일도 약간의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강하게 확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미국의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에 대체적으로 막 관망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만약에 주가 상승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 최근에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피크가 유지되는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낙폭 과대 이후에 그들 종목들이 주가의 반영 여부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일단은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래서 단기 지수가 그래도 저점에서 한 7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 주말에 고용지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지표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고용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발표된 비농업 분야 이전에 발표된 지표 자체가 안 좋게 ADP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 자체가 크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지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뭐 속도 조절을 했는데 향후에도 추가 매수 자체는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했던 것 자체는 현물보다는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선물에서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고 매수로 돌아선 시점이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약간의 선물에서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 확대가 크지 않는다 한다면 시장 자체는 박스권 내의 등락 구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는 박스권 이제 저점이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3,250포인트대와 3,320포인트 내에 있던 등락 구간에 전개가 되면서 향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은 다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그다음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관심이 더 쏠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앞서 일단 실적 자체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근에 경제 지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전망하고 있는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 좀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는 그래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실적 호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적 호전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좋으면서 향후에 3분기 내지는 내년도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정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내일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지수 대형주보다는 다시 종목 쪽에 집중할 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시각을 계속적으로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여전히 IT 쪽인데 IT 대형주보다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소형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쪽에 그다음에 폴더폰 관련 이슈 쪽에 DDR5 관련 쪽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주도 약간 가벼운 쪽에 철근 쪽과 관련된 뭐 대한제강이라든가 이쪽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 뭐 현대건설기라든가 뭐 DY파워라든가 관련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류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움직인 전개에서 오늘 쉬었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의류 종목 쪽에 틈새 장세에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오늘도 LNF 관련 종목들 급등이 좀 나왔는데 선별적으로 차별의 장세에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하반기 시장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환경 쪽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 쪽에 선별적인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섹터 가운데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철강 섹터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어서요. 아직 괜찮다고 보시나요? 지금 철강 업종이 지금 여전히 중국 쪽의 철강 제품 가격도 강세고요. 원재료 가격은 철강 가격이 최근에 고점에서 20% 정도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은 강세거든요. 미국의 철강주들은 여전히 거의 신고가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 자체는 약간의 중국발 영향을 좀 받은 부분에다가 실적 피크아웃 이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래도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실적으로 본다면 물론 실적 피크아웃 이슈 자체는 약간 부각될 수가 있겠지만 워낙 펀드만 자체가 다 탄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 관련 쪽의 실적과 향후했던 3분기까지 시장 괜찮거든요. 철강업종 자체가. 그래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강이라든가 동국제강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